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그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해서 그렇죠. 죄명이 바뀌었다며요. 이게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제 일전에 한번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나요? 예, 교수님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봤어요, 제가.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직접 살인죄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그런 의견 나오고 나서 간략하게 좀 전해드렸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슈 사건으로 이제 다루는 건데 이제 아마 사건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 그래서 그 사건 이제 담당했던 인천지검이죠. 인천지검의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 이제 부장검사가 구미옥 부장검사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인하대생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중강간 살인이 됐네요. 네, 중강간 살인. 네. 그러니까 저기 강간 치사가 그렇죠. 아니네요. 치사가 아니라 중강간 그 치사가 아니고 중강간 살인. 네. 근데 물론 법학도니까 잠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 교수님 저기 강간살인하고 강간치사하고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사랑 결국은 치산 앞에 강간이 붙든 중간간이 붙든 치사랑 살인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강간살인죄하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해요. 사람이 사망했다는 그 결과, 죽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건 동일한데 이제 만약에 강간치사다라고 하면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강간을 할 목적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몰라서 죽었던가 어떻게 했든. 그거는 강간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저는 법학과 학생을 아니었으니까 그 현복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폭행을 하려는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도로로 도망가는데 거기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었다. 이게 강간치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그게 있죠.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앞에 뭐가 붙느냐랑 상관없이 치사냐 살인이냐는 그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딱 그 구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의 의도를 중요하잖아요. 얘 죽일 거야 하고 이렇게 강간을 했다던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살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강간을 하면 얘가 이제 살려두면 나가서 신고하니까 내가 강간범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신고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강간하고 죽여야지. 라고 생각해서 목을 졸랐다라고 만약에 하면 이건 강간 이제 살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학행위를 이제 하고 싶어요. 좀 SM에서 S 성향, 가학 성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간을 하면서 목을 이렇게 그냥 쾌락을 위해서 졸랐다 났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요건 좀 논란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죽일 의사는 정말 없었어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조르는 행위가 너무 나에게 더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와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라면 예견을 못하고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되지 않은 정도라면 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교수님 논란이 됐던 게 이 지금 가해자인 인하대 1학년생이 그러니까 죽일 목적까지는 없었고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 여대생이 죽었기 때문에 처벌이 좀 약한 강간치사죄가 처음에 적용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볼 때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알아보고 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A 남자 대학생한테 살인의 직접적인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중간간 치사 로 이렇게 이제 성취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할 때 중강간치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락한 거잖아요. 추락해서 추락했을 때 그 남자가 그 여학생을 고의로 밀었느냐. 밀었으면 살인이죠. 그렇죠. 고의로 밀었으면 살인이죠. 근데 고의로 밀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걸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경찰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치사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성취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검찰은 그거랑 달리 봤죠. 달리 본 거예요? 달리 이제 보고 치사가 아니고 중간간 살인이다. 살인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를 추가로 한 거네요, 교수님. 그렇겠죠. 예, 보완 예. 수사. 왜냐하면 이게 치사냐 살인이냐 이게 뭐 사람 죽은 건 똑같은데 뭐 크게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데 형량 차이 많이 나죠. 형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중강간 치사죄는 몇 년? 치사죄는 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10년 이상 유기로. 또는 예. 무기징역인데, 그러니까 유기가 잘하면 유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저로. 네. 그럼 준강간살인죄요. 여긴 유기가 없어요. 무기 또는 사형. 그러니까 최저형이 무기징역이네요. 거예요. 네. 그냥 유죄가 되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도 끝이네 이거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자기적으로 살인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좀 복잡하지만 그렇죠. 부작위가 예. 아니라 진짜로 자기적으로 인적 증거인 여성을 이렇게 없애려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네. 부작위가 아니고 자기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랑 부작위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부작위는 네. 나한테 법률상으로 내가 어떤 걸 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 안 한 경우, 네. 밥 줘야 되는데 안 준 경우. 그리고 자기는 이게 법률상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금지된 규정들이 있는데 이건 명백히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인데 그걸 했을 때가 이제 자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렇죠, 있잖아요. 명확하죠. 하면 안 되는 짓인데 했다는 거예요. 이 얘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행동하면 안 되는 그 행동을 얘가 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자기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면 교수님 사망에 이른 그 여대생의 추락 부분, 뭐 네. 성폭행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떨어져서 죽게 된 부분에서 이 지금 가해자 지금 현재는 이제 피고인으로 돼 있는 이 남학생이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떨어졌느냐 결국은 뭐 옥신각신하는 그 과정에서 혹은 이게 이제 외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냐 외력이라면 이제 그 남학생이요. 그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 이정빈 교수님이 법의학자 가천대 이정빈 교수님이 이제 요거 좀 살펴보셨나 봐요. 그랬을 때 스스로 떨어졌을 가능성보다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뭐 손을 벽에 짚었냐 안 짚었냐 이거를 보겠네요. 그렇죠. 이 뭐 여기 이제 그렇게 보셨던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일단은 곧 당시에 이 사망한 여대생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0.191, 0.192 정도 됐는데 이게 심지어 요거 측정했을 때가 떨어지고 나서 거의 4-5시간 지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 와가지고 수액 맞고 혈액 투여 받고 피 많이 흘렸으니까 그때니까 아마 추락 당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다. 총 때려도 0.25나 0.3 나올 거. 그런 사람이 뭐 벽을 짚고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인사불성이잖아요. 이게. 거의 반 코마 상태, 의식 거의 못 차리는 상태인데 거의 패싱아웃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예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런 정도였다는 게 근거 첫 번째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상태는 아무리 사람을 시뮬레이션 해봐도 자기 자체적으로 벽 짚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본 적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높이가 뭐 1m? 1m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벽 두께가 한 24cm 정도 됐대요. 꽤 되죠. 이 정도면. 그러면 좌우지간 뭐 허리께 좀 오는 데인데 밀어야지. 가려 그러면 손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발로 이렇게 뭐 허들 뛰어넘듯이 공충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술도 먹고 여학생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벽을 짚어야 되는데 그 벽이 시멘트 벽이었다는 거죠. 페인트가 이제 발라져 있는 건데. 페인트 발라져 있었죠. 그럼 페인트가 손에서 나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건물에도 나와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짚고 넘어갔다면 먼지라도 묻었어야죠.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세물질 검사를 했는데 이 페인트가 교수님 말씀 오래된 거라서 그
페인트 산화하면서 나오는 그 물질이 묻어나야 이렇게 되는데 부스러기 같이 나와요. 그게 오래된 페인트 이게 아시잖아요. 그게 손에서 전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예 깨끗하면 뭐 손 닦아준 거가 아니면 아예 부를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렇죠. 닦아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벽 짚고 이렇게 짚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여학생이 인사불성 상태였기 때문에 짚을 뭐 에너지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 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손에 짚어서 반드시 넘어가야지 뭐 그러다 떨어지는 뭐든 하는데 그렇죠. 네. 아예 짚은 거나 이게 기댄 게 흔적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들어서 이게 넘겼다 건지. 이렇게 보실 가능성은 해요. 그렇죠. 예, 네. 날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저도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로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게 적극적 살인 행위로 해서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다툼의 여지가 지금 있겠네요. 저쪽 피의자 측에서는 뭐 반박을 하거나 어떻게 뭐 재판 과정에서 진행을 하겠네요. 이제 그 과정에서 반박은 하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치사냐 살인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고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검찰이 살인죄를 이제 한 거는 그 고의성과 관련돼서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 사람의 숨을 끊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 여기서 떨어지면 사람이 술이 취했고 이렇게 좀 많이 몸이 힘든 상황에 이 사람을 그 2층 3층 높이에서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충분히 사망할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정도의 인식, 예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애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니 이건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기소를 한 거니까 상대방 측, 그 남자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 이런 거 이제 주장하겠죠. 나도 술 먹었고 그때 상황이 정신이 없었고 근데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둘 의견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정이 될 거 용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 가능성이 크다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정미 교수님이 이쪽 큰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큰 거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전혀 사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 거는 말 안 해버리시는 분이라서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참 이게 어쨌든 고인의 명복입니다. 이거는 그 결과를 아마 온 국민이 다 이 결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처벌이 됐으면 좋겠네요.